집중은 애를 써서 하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그냥 디폴트가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 게 집중이죠. 아이가 능동적이고 싶은 영역이 딴 데 있는 거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열정, 동기를 꺾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뭘 좀 해주면 좋을까? 기본 태도가 먼저지만 구체적으로는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은 뭐 쉬운 문제를 풀어보고 점점 어렵게 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이 카테고리가 아예 달라도 괜찮아요. 굉장히 다양한 모든 경험들이 다 도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집중 못하는 아이와 승부욕이 심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장정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집중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은 너무 중요하죠. 뭘 하든지 공부가 아니어도 놀 때도 집중이 필요하고 친구 관계도 필요하고 부모인 우리도 집중을 늘 필요로 하죠. 근데 집중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의욕처럼 그냥 뭐 집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중은 애를 써서 하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그냥 디폴트가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 게 집중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 하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헤아리고 찾아서 도와줘야죠. 우리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다 하죠. 특히 아이 키우면서. 집중력이 왜 떨어졌을까요? 단순히 뭐 노화 때문일까요? 아니죠.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아이 키우면서 못 자고 못 먹고 몸이 지치고 항상 머릿속이 복잡하고 제일 중요한 감정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다 보면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중은 머리로 하는 거라서 흔히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게 다 렉이 걸리잖아요. 뭔가가 로딩이 많아지면 그게 집중 못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의 것들을 잘 헤아려야 되고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죠. 공감은 너무 중요한데 생각보다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공감을 해줬다가는 이런 행동이 개선이 안 될까봐, 심해질까봐 우려가 돼서 공감을 안 해주는. 그래서 집중 못하는 행동을 어떻게 공감해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숙제 시간인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있고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또는 동생이 저기서 뭐 하는 거에 자꾸 신경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감은 어떻게 해주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마음으로 입장 바꿔서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과 분위기로 다 전달이 되고요. 내가 반대로 말로 뭐 이랬구나 저랬구나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사실은 공감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분위기로 또 티가 나요. 가짜 공감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말과 분위기가 다를 경우에 그게 반복될 경우에 아이는 헷갈려요. 그래서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공감이 진짜 중요한데 자칫하면 오히려 더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게 공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집중 못하는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하려면 우선 이해가 돼야 돼요. 집중을 왜 못하는지. 크게 나누면 집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뭐 주의력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집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의력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에 주의를 계속 기울이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은 주의가 분산되지 않은 능력. 동생이 뭔가 딴짓할 때 거기에 자꾸 신경 쓰고 이러는 거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집중이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누구든지 뭐 딴 생각하고 분산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오는 능력인데 그게 또 집중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딴 데 갔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이 잘 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아이가 집중을 못할 때 어떤 포인트가 좀 어렵구나를 캐치하는 게 우선 돼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놓치는 게 아이의 정서입니다. 흔히들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ADHD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때 그냥 뭐 집중력 자체만 평가해서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정서를 꼭 함께 봅니다. 그 이유는 정서적으로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불안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잠재력을 활용을 못해요. 흔히 뭐 우리도 늘 경험하죠. 내가 스트레스 많고 할 때는 머리가 더 안 돌아가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꼭 함께 봐주는 게 평가도 하는데 부모 역시도
아이가 집중 못할 때, 뭔가 딴짓할 때 물론 화가 나지만 단순하게 그냥 얘가 의지 부족이다 또는 뭐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혹시 정서적으로 좀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공감받는 느낌을 주죠. 정서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불안한 아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불안과 관련된, 정서와 관련된 거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별로 안 그래 보이는 흔한 예가 강박이 있어요. 강박. 특히 공부할 때 더 심해져요. 자꾸 루틴에 집착하려고 하고, 공부 전에 준비, 책상 정리하고 뭐 하고 이런 데 시간 엄청 보내거나, 공부라는 과정 자체도 굉장한 루틴이 막 필요하고, 뭐 정리를 다 하려고 하거나, 또는 필기 노트에 요약을 하다가 글씨가 틀리거나 그럴 때 다 찢어버리고 다시 하려고 하거나, 진짜 흔해요 이런 게. 그러면 다시 하려고 하면은 시간과 에너지 엄청 들어요.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이게 다 강박인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주의가 유지가 안 되고, 딴 생각, 이런 딴 생각에 집중이 되고 못 빠져나와서 그거를 해결해야지만 찝찝함이 사라지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반대로 돼서 이제 찝찝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결 안 하고는 못 빼겨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 압박감이. 그래서 계속 행동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집중이 못하죠. 이런 것도 다 알면 아이를 볼 때 헤아릴 수 있고, 그걸 헤아리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겐 공감받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이도 사실은 답답하거든요. 나도 장래 희망이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집중이. 근데 나는 집중 안 된다고 또 혼나고, 혼나면 기분 안 좋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집중 안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더 집중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는 전달이 되는 거, 공감받는 느낌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헤아리게 돼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한,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를 해결하면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능동성인데요. 우리도 다 경험을 하지만 뭔가 의욕이 없고 귀찮고 적극적이지 않고 하기 싫고 이럴 때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거를 능동적으로 하는 거, 그게 사실 공부가 되면 제일 좋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가 능동적이고 싶은 영역이 딴 데 있는 거죠. 근데 능동성이라는 거는 좀 영역별로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자기가 능동성을 최대한 경험해보고 그걸로 또 성취되는 느낌을 경험하고, 이런 게 더 능동성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있고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열정, 동기를 꺾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능동성이 잘 보장되고 거기서 내가 의욕이 생기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더 집중이 되는 거고, 그런 경험을 자꾸 할 때 그 영역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옮겨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대에도 가보면은 공부만 한 애들이 있는 거가 아니라, 예전에 한때 뭐 운동을 했던 아이, 음악이나 미술을 했던 아이, 한 부분에서 굉장한 열정을 쏟았던 아이들이 또 관심 분야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동성을 좀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능동성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게 뭐 완벽한 계획이 다 주도하는 계획이 아니어도 자기가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거를 경험하는 게 능동성을 키우기도 하고요.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집중력 얘기하는 건데, 집중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행 기능이에요. 실행 기능에 집중력도 포함이 됩니다. 실행 기능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철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절 능력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점점 발달하는 게 실행 기능인데, 집중력 역시도 조절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를 유지하고 분산되는 거를 억제하고 어떤 쾌락 같은데 그런 만족을 좀 지어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다 실행 기능인데, 이거를 또 발달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능동성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참여하고 자기 인생에 결정하고 그거로 인한 성취도 맛보고, 이게 수동적이 됐었을 때 성취하는 것과 능동적이 됐었을 때 성취하는 거는 그 성취 자체의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실행 기능,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은
역시 중요한데 흔히 이제 우리는 외적인 보상은 별로 안 좋다라는 것에만 꽂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적인 보상이 필요해요. 특히 아이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런 그런 외적인 거 없이 내적인 동기만을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딱 와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경험해야지 와닿는 건데 경험을 하기 위한 우선은 시작점은 외적인 보상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는 것보다는 시작은 외적인 보상과 함께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적인 보상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물어보고 말해주고 스스로 뭔가를 했고 그 과정에 충실했고 집중을 했고 계획을 수행했고 이런 거 자체로 인한 스스로의 만족감,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것을 스스로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한번 짚어주고 이런 걸 병행하는 거가 내적인 보상 을 키우는 거고 그거가 계속 돼야지 나중에 중고등학교 됐을 때 외적 보상 없어도 스스로가 내적 보상에 계속 맞들려서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뭐냐면은 아주 어린아이를 키울 때만 상호작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못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도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뭐 먹이고 재우고 이런 거는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함께 감정을 소통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눈맞춤이에요.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죠, 눈맞춤. 근데 눈맞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 마음이 당당하지 못해서 아이 앞에서 진솔하게 아이를 대할 자신이 없어서. 근데 그런 자신이 없으면 상호작용이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눈맞춤인데 막 눈을 막 쳐다보고 막 그러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는 그 자세죠. 그게 눈맞춤으로 이어지는 거고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좋은 부모여야 된다는 압박감이 크면 클수록 상호작용을 못해요. 왜냐면은 가식을 계속 보여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진솔하게 아이를 마음으로 못 대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다가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인 상호작용을 놓치게 되는 아이러니, 아쉬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내가 뭔가 준비가 되고 완벽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된 그런 압박감을 좀 내려놓고 그냥 정말 개인과 개인, 인간 대 인간, 존재와 존재로서 아이와 함께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집중력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집중해서 중요한 어떤 주의력을 키우는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상호작용하는 순간에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고 뭐 눈맞춤도 되고 어쨌든 대화가 일어나고 공유하는 그 순간에는 몰입과 집중의 순간이기 때문에 집중을 꼭 뭐 책으로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집중의 순간은 상호작용의 순간이라서 그 경험을 뭐 어릴 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게 집중에 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집중 못하는 아이에 대한 얘기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욕이 너무 심해서 좀 어려운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이겼을 때 부모의 반응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부모가 너무 그걸 좋아하고 또는 그때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느낌이 너무 커서 그게 승부욕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성취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그냥 내가 그런 걸 안 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